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5급 한자 학습편 제5강 2번 사람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비교할 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트럭의 짐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무게의 중심을 잡아 얽어매어서 잘 쌓아 올린 그림이 있습니다. 비교할 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수레거 변의 사길교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도 수레거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사길교를 결합해서 나타내는데 사길교는 그 자원에서 다리를 꼬고 있는 것처럼 엇건다는 뜻이고 또 이 글자에서는 짐을 얽어맨다는 뜻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원은 비교할 교는 수레에 짐을 실을 때 짐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무게의 중심을 잡아 얽어맨 것을 나타내어 무게를 이를 비교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비교가 있고 눈 짐작하여 어림으로 비교하는 것을 나타내어 이 대략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교략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비교할 교 대략교입니다. 다음은 아홉째 천간임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아이를 베어 배가 불룩한 상태로 땅 위에 서 있는 여인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홉째 천간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여인의 모습을 상영하여 나타낸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부분은 사람인이 변형한 모양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한일은 아이를 뵌 불룩한 배를 가리키고 또 그 밑에 가로근 한 획은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아홉째 천간임 아이벨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아홉째 천간임은 여자인 사람이 아이를 베어 배가 불룩한 상태로 땅 위에 서 있는 모양을 나타내어 이 아이 벤다는 뜻이며 임신부가 몸이 무겁듯이 짐을 짊어진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이고 이 아이벨임의 고자입니다. 또 천간으로 쓰여 일 아홉째 천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이모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아홉째 천간임 아이벨임 짊어질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비교할 교는 이 수레거의 사길교를 결합해서 나타내는데 이 글자에서는 이 수레의 짐을 실을 때 사길교는 다리를 꼬고 선 모양을 상행한 글자이기 때문에 짐을 엇걸어 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짐을 엇걸어 맬 때에 무게의 중심인 그런 수직이 되는 그 선과 한쪽으로 기울는 것을 잘 비교를 해서 짐을 엇걸어 맨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비교할 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홉째 천간임입니다. 아홉째 천간임은 여성인 사람이 아기를 베어서 배가 불룩한 상태로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상행한 글자인데 이 글자가 아홉째 천간임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벨임은 현대에는 여자녀 변에 아이를 뵌다는 뜻을 나타내는 아이벨임을 결합하여 아이벨임 또 임신할임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를 새로 만들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맡길임, 맡들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짊어지게 하고 길을 가는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맡길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 변에 짊어질임, 아이벨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인을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짊어진다는 뜻을 나타내는 아이벨임을 결합하여 맡길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맡길임은 사람이 짐을 짊어지듯이 일을 맡긴다 또 맡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유임이 있고 직업적인 일이 이 직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중임이 있고 직무를 맡겨 임명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임면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맡길임, 맡들임, 직무임, 임명할 임입니다. 다음은 품삯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노동을 한 일의 대가로 임금을 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품삯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맡길임의 조개패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맡길임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돈 또는 재물의 뜻을 나타내는
조개패를 결합하여 품삯임 임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품삯임은 이 일을 맡다 노동을 한 대가로 받는 돈이 일, 품삯 또는 임금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임금이 있고 책임을 지고 대가를 돈으로 치르기로 하고 이, 세낸다 또 빌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임대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품삯임, 임금임, 세낼임, 빌릴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맡길임은 사람인 변에 짊어질임, 아이벨임을 결합해서 나타내는데 이것은 이 글자에서는 사람이 짐을 짊어지듯이 일을 맡는다 또 맡긴다는 뜻에서 맡길임, 맡들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품삯임입니다. 품삯임은 사람이 일을 맡아서 노동을 한 대가로 주는 그런 돈이 임금이라는 뜻에서 맡길임, 맡들임 밑에 돈의 뜻을 나타내는 조개패를 결합하여 품삯임, 임금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하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신하가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신하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신하의 모습을 상영한 글자인데 이 부분은 머리이고 그리고 어깨 또 등이고 이 부분은 팔이고 무릎이고 또 그 밑에 다리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본으로 변형하여 신하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신하신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 신하의 머리와 등과 팔과 무릎을 상영한 글자로 이를 신하라는 뜻이며 보기로 군신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신하신입니다. 다음은 칠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손에 망치를 들고 못을 박을 때 내리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칠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손수변에 못정, 장정정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손수를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못정의 뜻을 나타내는 장정정을 결합하여 칠타, 때릴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칠타는 손에 망치를 들고 못을 박으려고 내리치듯이 이를 친다 또 때린다는 뜻이며 보기로 타자가 있고 영어 다슨의 음을 적는 글자로 써서 이 다스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오타가 있고 참고로 일타는 12개 묶음을 말합니다. 훈과 음은 칠타, 때릴타, 다스타입니다. 다음은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신하시는 신하가 임금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 머리와 그리고 등과 팔과 그리고 무릎을 나타내는데 이 부분이 바로 무릎을 나타내고 이 부분은 발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는 등과 또 그 밑에 이 부분은 다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하신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보통 이 신하신을 이렇게 한 획을 가로긋고 그리고 여기를 내려 그은 다음에 이렇게 써 내려간 것이 보통 우리가 붓글씨를 쓰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은 모두 7획이 되고 조금 전에 쓴 것처럼 써야지 옥편에 있는 6획과 그 획수가 맞습니다. 다음은 칠타입니다. 칠타는 손수변에 장정정을 결합해서 나타내는데 이 글자에서는 못의 뜻입니다. 그래서 손에 망치를 들고 못을 박을 때 내리치는 것처럼 친다 또 때린다는 뜻에서 칠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척입니다. 도우미 그리면은 팔꿈치에서 손목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 자의 단위를 정한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자척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몸시의 세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몸시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구불을의 뜻을 나타내는 세을이 파인 모양으로 변형한 획을 결합하여 자척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자척은
우리 몸에서 구부러지고 펴지는 팔의 손목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기준하여 길이의 단위를 정한 것이 일 잘하는 뜻이며 보기로 일척이 있고 겨우 몇 자 되는 거리를 가리켜 이 가깝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지척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자척 가까울 척입니다. 다음은 판국 형편국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바둑을 두고 있는데 이 바둑을 두는 것을 한 판, 두 판 이렇게 말합니다. 판국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자척이 그 안에 입구를 결합하기 알맞도록 변형하여 입구를 결합하여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도 이 자척을 그 안에 입구를 결합하기에 알맞도록 변형하여 말할구의 뜻을 나타내는 입구를 결합하여 판국, 형편국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판국은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승패 형세를 자로 재듯이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나타내어 바둑의 승패가 엇갈리는 이 형편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국면이 있고 바둑을 몇 번 두는가 하는 일판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대국이 있고 바둑에서 승패를 두고 다루는 한 삼 부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국부가 있고 법규에 따라 자로 재듯이 말하는 사관청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국장이 있고 마음이 얼마나 너른가 하는 형편이 오 도량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국량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판국, 형편국, 부분국, 관청국, 도량국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자척은 몸시의 구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몸시는 우리 몸에서 구불을은 굽혀지고 펴지는 손목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길이의 단위를 정한 것이 잘하는 뜻에서 자척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판국입니다. 판국은 자척이 변형한 모양을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입구를 결합했는데 이 자척이 변형한 까닭은 그 안에 입구를 결합하도록 모양을 변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로 재듯이 바둑이나 장기의 그 형세를 정확하게 말한다는 뜻에서 형편국이 되었고 또 바둑을 한 판, 두 판 되는 뒤는 판이라는 뜻에서 판국의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릴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어린아이의 그림이 있습니다. 어릴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작을요의 힘력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그대로 작을요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힘력을 결합하여 어릴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어릴류는 어른에 비하여 약하고 작은 힘을 가진 어린 아이를 나타내어 일 어리다 또 어린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유화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어릴유 어린이 유입니다. 다음은 뾰족할 첨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뾰족한 물건이 무서워서 달아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뾰족할 첨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작을소의 클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가늘다는 뜻을 나타내는 작을소를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굵다는 뜻을 나타내는 클대를 결합하여 뾰족할 첨, 날카로울 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뾰족할 첨은 끝이 가늘고 그 몸 부분으로 갈수록 굵은 송곳이나 창의 끝처럼 이를 뾰족하다 또 날카롭다는 뜻이며 보기로 첨해가 있고 뾰족한 송곳의 끝이 맨 먼저 물건을 파고 들어가듯이 이 앞장선다 또 처음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첨단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뾰족할 첨, 날카로울 첨, 앞장설 첨, 처음 첨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어릴유는 작을 요 변에 힘력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어른에 비하여 작은 힘을 가진 그런 어린이 또는 어리다는 뜻을 나타내서 어릴유, 어린이유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뾰족할 첨입니다. 뾰족할 첨은 작을소의 클대를 결합해서 나타내는데 여기서 작을소는 그 끝이 가늘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클대는 그 몸통으로 갈수록 굵어진다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뾰족할 천입니다.